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 세금을 좀 더 내겠다라는 목소리가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Tax us. 우리에게 세금을 물려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부자들이 이렇게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모두 19명의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내년 대선 주자들에게 4쪽짜리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네. A call to action, 조치를 취해달라 라면서 A letter in support of a wealth tax, 부유세를 지지하는 서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한마디로 부유세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얘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19명이나 되는데 누구예요? 뭐 부동산, 금융, IT 분야에서 엄청난 부를 일군 기업가들 비롯해서 특권층에 속하는 부유한 상속자 등 억만장자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19명 모두 한 명 한 명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그러려고 했는데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억만장자들이 많아서 음. 알만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조지 소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시 휴스도 서명했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의 창업주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도 포함됐고요. 하얏트 호텔의 상속녀인 리첼 프리츠커 시먼스도 눈에 띕니다. 이 여성은 1984년생입니다. 어우, 젊네요. 네, 나이 35살로 억만장자 중에는 굉장히 젊은 축에 속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 여성의 남편인 임팩트 투자사 블루헤븐 이니셔티브를 공동 설립한 이안 시몬스도 이름이 있었고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의 딸 몰리 멍거도 사인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18명이 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1명은 익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접니다. 자, 이들이 요구하는 부유세는 정확히 어떤 겁니까? 먼저 부유세 대상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초부유층 사이에서 연방 부유세 도입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 19명은 공개 서한에서 전체 1%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와 같은 최고 부자들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불평등 세율을 들었는데요. 하위 99%가 재산의 7.2%를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반면 상위 0.1%는 3.2%만 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세금은 이제 중상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아니라요. 경제적으로 가장 운이 좋은 이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말로만으로도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더 멋있는 말을 했죠? 네. 이 부유세는 사랑하는 조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유세를 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부유세가 곧 애국이고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we will be fine,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1억 달러가 있는 사람 보고 5천만 달러 세금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뭐 내더라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렇게 걷어들인 세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됩니까? 네, 10년 동안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3조 달러. 엄청나네요. 네. 네. 이들은 이 서한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민주당 대선 후보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약했던 부유세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워런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7만 5천여 명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요. 과세 대상이 7만 5천 명이라는 점을 이 서한에서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연간 3%의 부유세를, 5천만 달러 이상에게는 연간 2%의 부유세를 부과하고요. 그렇게 하면 10년간 3조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자, 이 19명이 이렇게 걷어들여진 세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죠. 네, 이 서한이 4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실 마지막 한 장은 레퍼런스였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장 중에 절반인 한 장 반 정도의 이 부유세를 지지하는 이유로 6가지를 꼽아서 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부유세로 인한 수익을 어디에 썼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첫 번째가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멋지네요. 네. 탄소 배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에 더해서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들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세로 인한 세수가 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데 이런 세수가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까? 네, 기후 변화 대응 외에도요. 이 보편적인 교육에 교육. 세수가 지출되길 희망했고요. 또 요즘 떠오르는 이슈가 되고 있죠. 학자금 대출 채무 네네네. 규제에 대해서도 역시 네.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현대화,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 그리고 공공보건 강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유세는 기후변화 혼란을 억제하고 경제와 건강을 개선하며 공정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요. 부유세 신설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흔치 않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미국에 살고 싶어 한다면서 세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거를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 부유세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개념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랬었어요. 2011년이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자신의 비서보다도 자신은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불평등한 세율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부분 수용해서 버핏 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유세가 지금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내용도 지금 그 편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이 19명은 부유세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미 많은 이들이 부유세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여론조사에서도 부유세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여론조사에서 부유세를 지지한다는 응답 전체 유권자의 74%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이 부유세 제도를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과가 어땠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엇갈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15개 나라가 1995년에 부유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스위스와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등 4개 나라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프랑스,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은 부유세 과세가 어렵다는 걸 이유로 해서 지금은 이미 폐지시킨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네. 부유세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4%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부유세, 아이고 뭐 있는 사람들 돈 내고 우리가 그것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100%가 찬성할 것 같은데 74%만 또 찬성했다는 거 보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아까 그렇죠?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 1조 달러 있는 사람이 5천만 달러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어중간히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26% 안에. 네. 근데 이렇게 부유세가 성공할지 말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부유세 얘기가 나오고 또 부유세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30여 년간을 봤을 때 미국 하위 50% 부는
9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상위 1% 분은요 21조 달러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 클럽에 속한 부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들 이 1,000억 달러 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억 달러 클럽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19명 서명자들은 부유세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요. 우리가 원하는 미국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까지 전했습니다. 참 이렇게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글쎄요.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야? 해서 반대할지도 모르죠 또. 누가 그 카톡으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트럼프 아. 대통령이 다 반대하는 것들을 이번에 그 슈퍼리치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 예, 짚어주셨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내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나쁠 거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부유세 전 찬성하겠습니다. 저도 찬성이요. 네, 네. 저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